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규모가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국가의 거짓 발표가 피해를 키웠다는 설명입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규모가 해당 국가의 거짓 발표로 축소 왜곡되었다. 독일 방사선 방호협회 세바스찬 플루크바일 회장은 탈핵 주간을 맞아 방한에 가진 강연회에서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지난 1986년 체르노빌 핵 원자로 폭발 사고로 31명이 죽고 이후 5년 동안 방사능 피폭 사망자만 7천여 명인 것으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대기 중으로 확산된 방사능에 피폭된 70여만 명이 유전적 장애, 암 발병 등의 증상을 보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까지 참여했지만 방사선 양과 암 발병률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바스찬 회장은 이러한 정부와 국제기구의 조사는 악의적인 거짓말이며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발표가 방사능의 피해를 더욱 크게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 lot of similar sentences. That is from 2000, from the year 2000. There is no evidence of major public health impact attributable to radiation exposure 14 years after the accident. It was a lie. 한편 세바스찬 회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도 체르노빌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현재도 핵 연료 저장소 붕괴 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는데 정확한 피해 규모도 추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바스찬 회장은 정부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민 환경단체들의 자발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원전 폐쇄 정책을 선언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바스찬 회장은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 삼아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원전 폐쇄 정책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from one moment to another, the whole remembering in a big part of the people was top aktuell.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시민 환경단체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 달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단체는 일본 농수산식품과 국내 농수산식품에 대해 방사능 위험을 모니터하고 안전한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우선은 이런 방사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아는 일을 해야 되겠고 더 많은 것을 알면서 이 무서운 방사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량의 방사능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세바스찬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역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개발 위주의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를 겨냥한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남과 북이 대립각을 세우며 전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기장총회는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남과 북이 서로 기도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화해와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의 길을 위해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철회하고 핵을 통한 전쟁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남한도 한반도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국제사회에는 대북 제재를 철회하고 한반도 화해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가톨릭 교회를 이끌 제266대 교황으로 아르헨티나 출신의 호르세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선출됐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도 새 교황 선출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 회의 콘클라베에서는 5차례의 투표 끝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를 맡고 있는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새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비유럽권 출신으로는 731년 그레고리오 3세 이후 1282년 만이며 미주 대륙 출신으로는 사상 첫 교황입니다. 베르골리오 추기경은 교황 즉위명으로 프란치스코를 선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에 나와 10만여 명의 가톨릭 교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전임 베네딕토 16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즉위미사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WCC 세계교회협의회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총무는 에큐메니컬 교회들을 대표해 새 교황 선출을 축하하는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올라프 총무는 교회 연합과 선교, 종교 간 대화를 위해 가톨릭 교회와 활발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제 민주화 실현과 복지 확대를 위해 사회 친화적인 작은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탈권위적이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작은 교회가 성장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1년 통계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6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임금 노동자 평균 소득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계층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제일 많은 25.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부의 양극화도 한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심각성을 반영하듯 지난 대선에서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박근혜 새 정부도 고용률 70%,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당찬 목표를 제시하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전문기관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그리 밝지 않습니다. OECD 3.1%, 한국개발연구원 KDI 3.0% 등 비관적 전망이 우세해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칫 경제성장을 끌어올린다며 대기업 중심의 성장주의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획토론회에서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김진호 목사는 복지 확대를 위한 경제 전망이 불투명할 때는 정부가 이윤주도형 성장 모델을 버리고 임금주도형 성장 모델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잠식하는 것을 억제해 중소기업을 살리는 성장 모델을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보장 조치를 통해 소득 분배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수 시장이 활기를 띠고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우선하는 발전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임금을 억제함으로써 성장했지만 반대로 임금 주도형 성장 모델은 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모델이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화하면 노동 소득 분배율을 높이고 저임금 계층을 줄임으로써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교회는 어떻게 부응할까? 김진호 목사는 대형 교회 위주의 성장주의를 극복하고 탈권위주의적이고 사회 친화적인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밀접하게 닿아 있어 복지 확대에 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고 작은 교회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경제 민주화와 사회복지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또 복지기관 운영이나 최근의 사회적 기업 설립 등의 종교적 성격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 확대와 사회적 복지 신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럴 때 교회를 배타적으로 보는 시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은 교회라는 아이디얼 타입, 이념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은 교회라는 것은 여기서 크기가 단순히 작은 교회란 뜻이 아니라 대형 교회적 가치고 성장 지상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신앙 관행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 및 신자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신학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상실감을 회복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교회 연합단체나 신학기관들의 역할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서울시 그리고 C채널이 친환경 에너지 운동인 그린앤클린 운동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린앤클린 운동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소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줄여가자는 취지의 친환경 운동입니다.
한장총과 서울시는 오는 4월 4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 운동에 적극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이목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 드림센터를 소개하면서 단열과 태양광만으로도 지상 3층, 지하 1층, 대지 면적 1,300평의 건물을 유지하고 있다며 교회들이 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절약 운동에 협력한다면 원전 하나 줄이기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장총 권태진 대표 회장은 난지도라는 쓰레기 더미에서 이와 같은 청정한 환경을 만들어낸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력을 치하한다며 환경보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인 만큼 그린앤클린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장총과 서울시는 그린앤클린 캠페인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에너지 절약 캠페인, 남빛사랑 마을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C채널은 환경보호와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이 캠페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전신도 전모 씨와 사이비 이단 종교 피해대책연맹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 12월 31일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와 신도 2명을 약식 기소하고 벌금형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전신도 전모 씨는 박 씨가 고문으로 있는 한 주식회사의 또별이라는 일반 식품을 암 등을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신도들에게 홍보하거나 복용을 권유했다며 지난 2011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해당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모 씨와 진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기와 부당이득,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박 씨 등에게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을 처분했습니다. 이에 전 씨는 검찰에 항고했고 이것이 기각되자 재정 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아동 3명 중 1명이 폭행이나 총격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발표한 시리아 내 아동의 상황 보고서 포화 속의 아이들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겪은 대상이 18세 미만의 아동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시리아 내전 중 아동들이 정보원이나 짐꾼 등으로 전쟁에 동원됐고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조혼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세이브 더 칠드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 전쟁 중단을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시리아 내 인도적 지원 활동 보장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이브 더 칠드런은 시리아 난민 캠프가 있는 요르단을 비롯해 영국, 미국, 독일, 우리나라 등 20개국에서 시리아 내전 중단 촉구를 위한 글로벌 촛불 밝히기 행사를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여수 지역 기독교계 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수 기훈실과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등 15개 단체는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등을 합법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제구호기구 개인코리아가 지난 10일 이슬람교도에 의해 화재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기독 가정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10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신촌 필름포럼에서 개막합니다. 제3회 기독교학교 설립 세미나가 오는 28일 서울 장신대학교 세계교회 협력센터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평소보다 한 겹 더 입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내륙지방과 해안가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며 대기가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3도, 부산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6도, 춘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주말에는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주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